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인생의 문장들. 전승환 지음, 다산초당. 전승환, 좋은 글귀로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북테라피스트이자 3권의 에세이를 쓴 작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을 운영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인생의 문장들을 진행하며 매주 150만 명이 넘는 독자에게 아름다운 글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는 그가 책 읽어주는 남자의 정체성을 살려 쓴 첫 번째 인문 에세이다.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보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위로가 더 크게 와 닿는다는 것. 그저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본문 중에서 마음의 밑바닥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면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나슴의 소세키에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풍자소설입니다. 이름 없는 고양이의 시점으로 바라본 인간 사회를 날카로우면서도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죠. 저는 특히 이 문장을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둔 슬픔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불쑥 찾아옵니다. 출퇴근길에, 밥을 먹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원래 희로애락이 수없이 교차하지만 즐겁고 기쁜 날보다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날이 더 많다면 누구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행복 대신 평범한 불행으로 채워진 일상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바라본 앙상한 나뭇가지가 내 모습 같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길을 걷다가 공허함을 느꼈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불쑥 슬픔이 찾아올 때 제겐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오롯이 혼자가 되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러다 뭔가 쿵 마음에 와 닿을 때면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울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홀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고 기운이 납니다. 정호승 시인은 그 기분을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은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의 바닥,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슬픔까지 찾아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죠. 물론 우리에겐 다른 사람의 위로가 간절한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 슬픔을 덜어낼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때로는 그 슬픔을 직면하고 위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 책 속 문장이 다가와 손을 건네며 말을 거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해 보라고. 내가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이죠. 사실 이런 생각은 책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만 여기고 있었는데 신영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고 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문학이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문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말만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슬픔과 고통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설령 그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줄 수는 없다고 해도 놓는 일 자체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줌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니까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위로는 모두의 마음을 토닥이며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이 있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쩌면 삶의 가장 멋진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서 위로도 필요 없다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려거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로 유명한 정재찬 교수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고 절망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세상이 있는 법이다. 절망도 없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다. 슬픔도 없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다면 자신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시인은 말한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것이 이 시인의 낙관이요 희망이다.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사랑뿐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목적 없이 걷고 싶은 하루. 신선한 바람이 얼굴에 기분 좋게 닿습니다. 조금 느껴지던 쌀쌀함도 걷다 보면 이내 사라지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푸른 하늘과 흰 구름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내디딜 때면 왠지 생기가 돌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어도 좋고 혼자 걸어도 좋지요. 여행지를 걷는 것도 좋고 집 주변을 걷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냥 별다른 목적이 없어도 말이죠. 혹시 산책을 좋아하나요? 저는 산책을 무척 좋아해서 지금도 시간이 빌 때마다 회사나 집 주변을 거닐고는 합니다.
심지어 서점에서도 산책과 관련된 책이 있으면 괜히 펼쳐보게 되고 좋은 문장이 있으면 수첩에 적어두기도 하지요. 어느 날인가 인생의 문장들 오디오 클립 녹음을 위해 시집을 뒤적이다 조병화 시인의 산책이라는 작품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제목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역시나 빠져들게 됐죠. 가만히 감상하고 있으면 그립고 애틋한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싶은 기분이 드는 시였거든요. 참으로 당신과 함께 걷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당신과 함께 앉고 싶은 잔디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다 앉았다 하고 싶은 나무 골목길 분수의 잔디, 노란 밀감나무 아래 빈 벤치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당신과 함께 누워있고 싶은 남국의 꽃밭, 마냥 세워 푸르기만 한 꽃밭, 내 마음은 솔개미처럼 양명산 중턱, 따스한 하늘에 걸려 날개질 치며 만나다 헤어질 그 사람들이 또 그리워 들었습니다. 참으로 당신과 함께 영 걷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영 앉아 있고 싶은 잔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니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대학생 때 친구로 저만큼 산책을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던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한 뒤 커피나 마시러 가자는 제 말에 그 친구는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책이란 시 덕분에 만났으니까 오랜만에 산책이나 좀 하자. 대학생 시절에는 종종 함께 산책을 하곤 했지만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뒤로는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단 그 친구뿐 아니라 다른 누구와도 함께 산책할 일은 그리 많지 않았죠. 보통 사람을 만나면 회의실이든 음식점이든 카페든 실내 공간을 찾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한정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문이 막히는 지점이 옵니다. 아무리 대화가 잘 통하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잘 나눴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날 친구와 함께 걸으며 대화한 내용은 뭔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걸으니까 좋네, 승환아. 이렇게 걸으면 뭐가 좋은지 알아? 뭐, 건강도 좋아지고 날씨가 좋을 땐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지. 그것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계속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걸으면서 달라지는 풍경들로 이야깃거리가 풍성해지는 거지.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지나가는 자동차부터 가로수 이름, 앞에 보이는 가게에는 왜 저렇게 사람이 북적이는지와 같은 온갖 시시콜콜한 것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했죠. 산책에 매력적인 힘이 있다는 걸 새삼스레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혼자 걷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산책자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특히 파리 교회를 혼자 걷는 걸 좋아했다고 하죠. 당대에도 이름이 잘 알려진 그였지만 사실 일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나 힘겨운 유년기를 보내야 했고 편견에 시달리며 많은 사람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종교계를 비판한 일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던 그가 말년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 쓴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 작품이 바로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입니다. 이 고독과 명상의 시간이야말로 하루 중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방해받는 일 없이 온전히 나 자신이 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또 내가 자연히 바랬던 대로 존재한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 루소는 자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이 산책을 통한 고독과 명상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편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태도지만 사실 그런 태도를 갖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삶의 태도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산책보다 좋은 연습이 있을까요? 한 걸음씩 천천히 내딛다 보면 어느새 집중이 되면서 나만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것을 잘 모를 때 이 책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나레이션의 비였습니다.